체크 안 해도 되죠? 자, 36쪽부터 보면, 자, 먼저 입안 절차를 보겠는데요. 아까 입안권자들이 입안할 때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들이 입안하고자 할 때 여기다 아까 지워버렸네. 자, 용용용 기사지입 중 뭔가 여기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한다. 그때는 먼저 이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걸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실시. 이 기초조사는 원칙은 실시를 해야 돼요. 이때 조사할 때 조사 내용으로서 뭘 조사하느냐, 인구, 사회문화, 경제현상, 그리고 토지이용상, 주택상, 교통상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그것들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했던 것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조사 내용으로서 그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 바로 추가할 게 있어요. 추가할 게.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되냐, 바로 저 땅에다 도시군관리계획인 무슨 공원 아니면 공항 이런 것들을 여기다 최종 결정을 해버렸을 때에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환경 검토.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야 된다 이거 하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만들 때는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검토를 추가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지 환경 영향평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환경 영향평가 아니다. 환경 영향평가가 아니라 뭐다고요? 환경성 검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나게 되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걸 환경성 검토를 한다. 이 환경성 검토는 무슨 계획을 만들기 위한 준비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할 때 조사 내용에다 추가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만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 최종적으로 용용용 기사입 중 뭔가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 땅의 특성상 그게 맞는가 이걸 또 검토하는데 이걸 토지 적성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다 최종적으로 용용용 기사입 중 뭔가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재해에 취약하지 않은가 이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무슨 계획 만들 때 추가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준비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내용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외해가 있습니다. 외해적으로 이 기초조사 실시 자체를 법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외해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가 필수겠죠. 근데 무슨 계획을 만들 때는 주민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 어떤 경우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냐? 여기 봐봐요. 기초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통째로 빠지겠죠? 빠지겠죠? 자, 어떨 때냐? 여기에다 지금 입안하고자 하는 건이 바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상세하게 그 장소 조성하고자 이거 하려고 그래. 지구 단위겠고요. 뭐 하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이미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조사할 필요 없어.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바로 개발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장소가 도심지다. 어디다고요? 도심지. 상업적과 그 주변지역을 도심지라는데 도심지에 있는 땅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나가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입안 절차상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요. 알겠죠? 자, 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입안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사실상 1차기로 싹 개발이 끝나가지고 각각의 대지마다 건물이 퍽퍽 들어서 있고요. 건물이 없는 땅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대비 2% 미만이다. 미달된다. 나대지 면적이 2%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굳이 그 2% 안 된 땅 가지고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기초조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기초조사가 있지 않으면 세 가지가 통째로 생략되는 겁니다. 알겠죠? 환경섬토, 토지정성평가, 재취역성 분석을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의 특성상 바로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36페이지 나올 거요.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박스 안에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4번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재해 취약성 분석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오늘 이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시점인데 오늘을 기준해서 소급해서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 이루어졌다든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계획을 입안할 때는 또 돈 들여서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몇 년에 이루어졌다면 5년. 이걸 좀 살짝 체크해 보시고 자 넘어가 보시죠. 38페이지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요. 관계 전문가 의견은 청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네 땅에다 결정하기 앞서서 이렇게 도시군관 위반하는데 그 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만 청취하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인지 바로 사익 침해를 부당하게 당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 사익을 미리 구제를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바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땅 하나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바로 여기다만 딱 포착해서 기반설 일정인 공원의 설치란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옆에 친구들 땅 A 거 있고 여러분은 B인데 C 것도 있고 뭐 있는데 D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것도 있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B인데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한 계획을 딱 위반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다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할 수도 있어요. 행정청에서 법적 절차 걸쳐서 그런 권한을 행정청인 아까 특강 특특 시장소에게 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여러분 땅만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한다면 좀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공원 조성사업 할 때 결국 땅값 보상 처리해서 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너무 땅값 가지고 말이죠. 시가는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평가 해가지고 싸게 줘버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익 침해 소재가 있는 그런 주민에게 미리 의견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벗어나게 하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의 의견 청취는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두고 있는 바 이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방법 어떻게 하느냐 공청회를 개최할까요?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할까 안 할까요? 이게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주민
의견 정책에서 공천을 개최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 절차상 바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꼭 청취하되 공청회 열어서 청취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공청을 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것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규격, 우리에게 사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공청회를 열더라도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 순조롭게 참가해서 좋은 의견 제시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용용용 기사집을 결국 우리 땅에 있다 행정선서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위반하거든요. 그래 화장시설이 기반시설인데 여기다 화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화장시설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을 위반하기 위한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속된 말로 때를 져서 와서 엎어버릴까 와서 때를 져서 와서 엎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공청회는 개최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느냐. 여기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만들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만들어서 군관리계획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수십 회로 만듭니다. 이방권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안의 주요 내용만 뭐 도로 설치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주요 내용 그리고 몇 번지 땅에다 할 거야 라고 그 내용을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이것을 모든 내용 하면 틀리고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이것을 미리를 사전에 공고하고 그리고 14일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공고하고 사전에 미리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바로 사전에 뭐 하고요? 공고하고 공고할 때 모든 내용을 공고한다. 주요 내용만 공고한다. 그게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을 공고할 수는 없어. 그래서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고하는데 이때 공고는 어디다 하느냐? 바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하는 거예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 일간신문. 일간신문사에서 공고해 줄 때 공짜일까 돈 달라고 할까요? 그래 신문지가 이렇게 있다. 지문이 있다. 그 신문 그 면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전체에다 공고해 버린다. 한 면에다 한다. 그러면 돈 억수로 달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알겠죠? 그래서 한 면 더 하려기 벅차니까 콩만하게 밑에다 하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고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봐봐요. 신문 보면 이걸 볼 수 있어. 바로 무슨 시장 무슨 군수 그래서 도로 설치한 도시 군관리 안의 주요 내용 공고 이렇게 해요. 그래 뭐 주요 내용에서 도로 설치건이다 몇 번지 땅에다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을 열할 수 있는 장소는 시청 도시계획이다 군청 도시계획이다 열람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의견서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렇게 딱 해서 간단하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공고를 할 때 2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든. 인터넷 그래 요즘에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는데 바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떠도 거기에 2개 이상 더 해라. 그래 2개 딱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그래서 조그만하게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리고 바로 열람을 시켜요. 열람은 며칠 이상 보좌하는가? 14일. 이제 열람할 때는 가서 싹 보는 거예요. 싹 보는 거. 아는 내용을. 알겠나요? 열람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뭘 가지고 가야 열람할 수 있을까? 눈을 가지고 가야 가서 보는 게거든.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람할 때는 뭘 가져가야 한다고요? 눈.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열람을 한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내 땅이 어디까지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서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열람. 이렇게 하시고 자 열람은 며칠 이상 보좌하는가 이 수치는 알아주세요. 며칠 이상? 14. 이 수치는 시험권으로 중요하니까 20일 이상 아니다. 14일 이상. 그래서 오늘 공고할 때게요. 만약 공고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에다 공고할 때게 열람 기간도 딱 공고를 해줘요. 열람 기간도 딱 공고를 해주거든. 열람 기간은 4월 17일부터 14일을 타면 얼마예요? 30일인가요? 맞나요? 아무튼 넉넉 잡고 그냥 5월 3일까지 해줘버려요. 5월 3일은 또 쉬니까 5월 4일까지 해줘요. 자 이렇게
최소한도 며칠 이상 보좌해야 되냐? 14일 이상만 보좌하면 돼요. 법적으로. 이해돼요? 제가 자료 보니까 보통 14일 하고 끝내버려요. 알겠죠? 며칠 이상만 보좌하면 된다. 14일, 20일까지 보행할 필요 없다. 이 수칙 꼭 알아셔야 돼요. 알겠죠? 열람 기간이 딱 정해지면 이 기간 내에 가서 열람하고 내 땅에 뭐 하겠다라고 내 땅 좀 피워주세요 라고 의견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때 의견서를 합당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쁘게 설득력 있게 이제 이방권자를 흔들 수 있는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의견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이때 낼 수 있는 기간은 열람 기간 내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주민들이 바로 의견서를 딱 합당하게 써서 제출을 이렇게 이 기간 내만 제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출 들어가면 어떤 친구는 오늘 가서 의견서 내고 올 수도 있고요. 오늘 보고 와서 어떤 친구는 주민은 마지막 나가서 의견서 낼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의견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이방권자들은 그냥 그걸 접수하고 말아버릴까 제한자 그 이반 의견서를 냈던 자에게 반여부를 통보해 줘야 될까요? 반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 근데 이때 이 바로 의견서 냈던 주민에게 이 의견서를 제출했던 의견서 제출자인 이 바로 주민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데 반영 여부는 언제까지 통보해 주냐? 반영 통보는 언제까지 해주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래, 예? 60일이 아까 입안 제한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제한일부터 원칙 45일 이내 1회 하나요? 3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이거하고 여기하고 헷갈려서 안 되겠다. 여기는 며칠 내에 통보하면 된다고요? 60일. 이것도 봐봐요. 60일은 60일인데 언제부터 60일이냐? 의견서를 제출한 날부터일까? 열람 기간이 다 끝난 날부터일까? 그래, 열람 기간 내에 싹 모아가지고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이렇게 60일 내에 바로 통보하면 끝이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그 말 이해돼요? 알겠죠? 이때 연장 통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의견서 들어왔던 건 중 바로 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중요한 사항의 건은 바로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민 의견 청취 바로 사익침해를 미연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익구제도 중요하지만 일국에 있어서 국방이 더 중요해요. 국방.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국방. 그래 국방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 적이 일본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침범해서 먹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사익 보장해줘 안 해줘요? 여러분 사익 중에 가장 큰 이익은 뭐예요? 1. 재산권. 저런 땅 같은 소유권 같은 것이다. 2. 생명권. 몇 번이에요? 생명권. 그러면 바로 이 우리를 삼켜버렸던 일본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권 보장해 줄까요? 재산권 보장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국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이 절차 좀 생략해 주라. 기밀이 셀 수가 있다. 라고 요청이 들어가면은 이방권자에게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법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경미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위반을 하고자 한다. 그래 경미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위반을 하고자 한다. 그때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그 38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 의견 청취 봐봐요. 법적으로 이 생략 사유가 아닌데 이방권자가 임의적으로 이 절차를 관가하고 그 다음 절차 걸쳐서 도시군가를 딱 결정고셔 버렸습니다. 이 절차를 관가했다, 빠뜨렸다, 관가했다. 그러면 그 도시군관리局은 법적으로 위반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위반해가지고 도시군관리 딱 결정났다면 그 도시군관리는 당연무효가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에요. 그만큼 이 절차를 우리 대법원에서는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바로 이해 당사자인 주민인데 이렇게 아까 의견서 내 가지고 미리 사익을 구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건만 법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떠덕떠덕 의견서 안 내고 통과해버려서 확정돼버렸어요. 쭉 해서 이제 결정 나버렸다. 도시군관리기 결정 고시돼버렸다. 그리고 지용되면 작성고시가 있어서 효율 발생해버렸다. 그랬을 때 사후적으로 이 도시군관리기에 결정에 하여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 그럴 때는 그 도시군관리기의 건에 대하여 바로 그 계획의 무효와 취사를 구합니다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건이 아까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간과하고 법을 위반해서 딱 결정고시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들은 이걸 제기할 수 있어요. 뭘 제기할 수 있다고요? 행정심판이. 그래,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결정했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같은 말에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쟁송. 행정쟁송을 제기해가지고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것들은 사후적 사익 구제 수단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후적 사익 구제 수단이래. 그래, 이것도 법을 많이 알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여건이 주어져야 이것도 동원해서 자기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상 제약을 받아서 법적 지식자를 봐서 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동원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야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절차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 절차가 진행될 때 이때 그냥 예쁘게 의견서 설정 있게 내면 그때 반영해서 자기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것들을 바로 이해관계에는 위반 절차에 참여하는 절차상 참여 보장제로 하는데 이런 이해관계는 절차상 참여 보장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익 구제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다 결정 고시 나와서 이걸 동원해서 사익을 구제받는 게 나을까요? 저게 훨씬 낫죠. 간단히 여기서 내가 아주 잘못하면 반영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적 사익 구제수단, 저것은 사전적 사익 구제수단. 그래, 이 양자 중 뭐가 더 효과적인 사익을 구제해주는 수단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민 의견 청취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자, 시험 공부에서 알아볼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거치는 게 아니라 입안을 하기 앞서서 걸치는 입안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하셔야 돼요. 뭔 절차세요? 입안 절차에서 입안하고 할 때 이걸 미리 들어야 한다. 입안하고 할 때 이걸 먼저 들어야 한다. 입안할 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한다고요? 입안할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입안을 하고자 하는 입안권자들 아까 영용용 기사에 집중, 용도주고 용도구 요청과 변경 그리고 바로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장 특광 특특 시군 후 관할에 걸치는 시설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위한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광역시설 뭐라 한다고요? 광역시설이 이런 광역시설 설치 정비 계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 요청과 변경 그런 건의 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걸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걸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3번에 나오니까 가로 3번에 그 위반권자는 도시군관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듣는데 1번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 요청과 변경 니은 광역시설의 그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디귿 마지막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이런 건에 대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 청취를 요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3번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입안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 입안했던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와서 볼람 보세요 라고 열람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하려면 미리 뭘 걸치는가? 협의하고 심의. 이렇게 위반하고자 할 자들은 앞에 있는 걸 치고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 협의를 먼저 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 흐름을 받으시고 이때 결정권자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계시고 해수장부도 계시고 시도의사도 계시고 그리고 뭐 대도시장도 계시고 대도시장을 포함한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장관들이 여기 봐봐요. 장관들이 결정을 하고자 한다. 용용용 기사 집중 그 장관들이 결정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협의할 때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다른 부서의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이 장관들이 결정할 때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중앙이 붙어. 중앙. 뭐가 붙은다고요? 중앙. 근데 이 지자청들이 하려고 한다. 지자청이 한다. 그때는 이 시도에, 대도시에, 시군에 있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장, 뭐 교육감, 뭐 지방환경관세 장. 이런 게.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이 협의하고 심의도요. 협의하고 심의도 결정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 여기 봐봐요. 협의하고 심의도 여기 봐봐요. 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장 요청이 들어왔다. 좀 생략해달라고. 그러면 이 절차를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무엇과 무엇도 생략할 수 있다. 협의하고 심의, 협심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봐봐. 자, 이 결정권자들이 심의를 걸칠 때 장관은 중앙도시군의 단독심의, 지자청은 지방도시군의 단독심의를 거쳐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지워버렸는데 그건 원래 수업 끝날 때가 안 지워야 되는데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있었죠. 6가지 있었습니다. 6가지 중 지금 보이죠? 저기 지웠지만 보이죠? 보이죠? 거기 보면 5번째 있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증화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죠. 그래 그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 여기 봐봐요. 중에 뭘 결정하려고 한다고요? 그래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정됐다.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하여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결정해서 고시하면 고시된 이 계획들만 이 장소에서는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되는데 이 장소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 포함 내용으로서 이걸 담아가지고 딱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 지구단위 만들 때 어떠한 내용은 필수적 내용으로서 꼭 포함해서 고시를 해줘야 되냐. 자 공부하신 분들 이제 답 좀 주세요. 네. 오 좋아. 그래 기반 이 구역에 이렇게 있다. 이 장소에 있다면 기반시는 도로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공원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있다. 광장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반시설을 뭐 배치하고 규모를 꼭 포함시켜 주죠. 그 다음에 또 필수 포함 또 오 좋아요. 뭐라고요? 건축물의 용도 이 블럭은 교육시설에 해당한 만 여기는 바로 주택 아파트인 주택만 여기 열택만 여기는 뭐 문화 및 집회시설만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꼭 제한해 줘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로 수치도 딱 정해서 고시합니다. 용적률 수치도 딱 정해서 고시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도 반드시 포함해서 고시해줘야 돼요. 그래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가 꼭 포함되어 있느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느냐, 건축물과 관련 내용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고로
이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봐봐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관해서만 전문성을 띠고 있는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 국장님들 이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결정하게 되는 내용 중 지구 단위게 이렇게 결정하게 될 때 바로 이 지자체형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수 너네들이 결정한다. 주로 얘네들이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겠고요. 지구 단위. 너네들이 이걸 결정할 때게 바로 이런 내용이 꼭 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건축물에 대한 전문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도 꼭 걸쳐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이 심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단독 심의는 안 되고 공동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 심의 걸쳐야 되는가? 지구 단위계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걸 찾아가지고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45 좋아요. 41페이지? 2페이지 있을 건데 42페이지 있을 건데 2페이지 하단부 동그라미 2번 중요표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2번 동그라미 2번 찾았죠? 공동심의 거기다 포인트 잡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만 여기다 포인트 딱 잡고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됐죠?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만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자 넘어가셔요. 넘어가도 되고 바로 45페이지 가로 4번 고시 열람 나와있죠? 찾나요? 자 동그라미 1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최종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알릴 때 공고란 말 쓰지 않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니까 고시 이렇게 하는데요. 고시를 하고 그냥 흐름만 봐두셔. 2번 열람을 시킨다. 뭐 한다고요? 열람. 이때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열람케 할 때 왜? 열람을 시킬 때게요. 열람을 시킬 때 바로 관할 지자체의 특광 특특 시장소에 열람을 시킨데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결정무시하고 나서 30 이내만 열람케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 틀려요. 알겠죠?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하나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 열람케 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죠? 열람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바로 가로 3번에 가로 1번 효력 발생의 1번 중요하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 효력 발생한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돼요? 지형도면이. 그래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입니까? 승인받은 날입니까? 고시한 날입니까? 그게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입니까? 고시한 날부터입니까?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지형도면 뭐냐? 가로 2번에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오른쪽에 3번까지 알아두세요. 3번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이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먼저 지형도면 뜻을 아셔야 돼요. 아까 여기다 도시군관리로 무엇을 결정해놨다.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하여 바로 지적도도 있고 뭐 지형도도 있고 뭐 이 산임의 임야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도면 있잖아요. 도면 이름이 이런 도면 중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어디다 표시한다고요? 지형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지형도는 이 지역의 각 필지의 토지 경계 지번 지목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비도시역 녹지면 토지 높낮이인 등고선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형도예요. 지형도. 지형도하고 지주도는 같을까 다를까? 이거하고 이것은 같아요? 달라요? 글씨부터 다르잖아요. 글씨부터 다르니까 바로 이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관리로 결정 고시했던 사항이 이렇습니다라고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도로로 만들 땅으로 확정해놨습니다라고 딱 표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을 한다. 자, 그래 지형됐다 표시해 줍니다. 지형됐다가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지형도면이에요. 거기 뜻이 나왔어요. 자, 그거 보면 동그라미 그거 봐보세요.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군관리기 결정 고시되면 보고 계셔요. 나 보지 말고 책 좀 봐요. 고시되면 지형도에 찾았나요?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찾았죠. 지형도에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말한다고요? 지형도면. 알겠죠?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국장과 도의사가 또 해수장이 바로 도시 군관리 위반했다면 그네들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이 지형도면은 작성은 누가 하는가? 작성자는 바로 도시 군관리 위반권자라면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과 해수장과 도의사도 지네들 저 도시 군관리 위반했다면 지네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작성을 한 자가 있고 작성자 중 이 작성자가 일반적으로 그걸 확정고시해버려요. 이렇게 확정해요. 고시에. 근데 작성자 중 지네들이 직접 법적 도면을 확정하지 못하고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있어요. 그래 누가 작성자라면 승인 받아야 되냐? 작성자 중 승인 받을 자. 승인 받을 자는 바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다.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원의 시장과 그리고 군수인, 이네들은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도사. 이게 중요해. 알겠죠? 대도시장은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자만 딱 승인받는다. 그래야 도면으로 확정된다.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미만의 시장, 저 계룡시장, 공주시장은 공주시장, 이런 데들은 바로 대도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스스로 확정고시하지 못하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바로 도면 들어왔다 이미 결정 고시했던 도시군관리상이 있다면 대조에서 큰 착오가 없으면 30일 내에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하고 그자가 고시해주는 거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시장 군수란 친구가 자기 시지역에서 군적에서요 이거 하려고 지네들이 도시군관리 위반했어. 지구단위 객구역. 지구단위 객구역을 지정한 변경, 지구단위 습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해가지고 이걸 지네들이 직접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인데 결정 고시하고 나서 그 경계를 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지네들이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면 되지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건 죄된다. 이게 중요해. 무엇은 죄된다? 지구단위계. 거기 나와있을걸? 무엇은 죄된다고? 지구단위계 했고요. 그게 중요해. 지구단위 객구역을 지정한 변경, 지구단위 습 변경은 그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했다면 이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아주 중요하니까 승인 파트를 중요해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자, 그래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했습니다.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이제 그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토지에 따른 구속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될 때 결정권자를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요. 결정권자 앞으로 가보세요. 결정권자에서 바로 40페이지 가로 1번 원칙 예외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원칙 예외 동그라미 1번 2번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 결정권자 40페이지 결정권자 원칙과 예외에서 특히 예외가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예외를 잘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는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에요. 자기 책에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인데 그러나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지 못하고 오직 국장만 하게 되는 것이 있다. 국장만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다. 그 네 가지 있다. 네 가지.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꼭 알아주세요. 약자로 구, 개, 시, 일. 이렇게. 그래 아까 국장이 위반했어.
국장이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첫째. 두 번째,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 정화 변경하는 도시군가는 국장만 한다. 그 말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는 국장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입주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도 오직 국장만 최종 결정해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이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은 이 말 전제해서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할 때만 국장이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무관하면 시도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해수장만 결정한 게 하나 있다. 찾았나요? 해수장만 결정한 게 뭐예요? 수산장 보호구역 정화 변경하는 도시군각은 누가 결정하냐? 해수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0만 미만의 시장이든 이상의 시장이든 도산에 있는 시장 군수는 자기 시군 쪽에서 무슨 내용으로 계획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 고시할 수 있냐? 지구단위 계획고요. 지구단위 계획고. 알았어요. 이것은 바로 도산태 결정 신청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군가력이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이 건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 넘어서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나올 거래요. 48페이지가 찾았나요? 거기 그 하단부에 가로 1번 찾아서 체크하세요. 중요하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시험에서는 10년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건 뭐 시험 공부도 아니죠. 그래, 키포인트 잡아서 줄 거예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 타당성 재검토 정비. 이 말에다 포인트 딱딱 잡아가지고 복습할 때 눈으로 그것만 탁탁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앞에 뭐 탁광시 짱구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있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마 비교표 드렸을 거예요. 비교표 한 2번 3번 써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쳐다보도 않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거 대개 가서 3번 쓰면 그 3가지 계획을 완벽하게 비교해서 헷갈리신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 3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지고 49페이지로 갑니다. 49페이지 가로 2번과 3번 좀 읽어두셔야 시간 날 때마다 하단부에. 다음에 삼순한테 한번 기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고 넘어가셔요. 50페이지. 자, 이 도시군관리계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도시군관리계 이렇게 딱 결정 고시했다. 지역내면까지 딱 만들어서 확정해버렸다. 그러면 그 도시군관리계는 우리 국민에게 대하여, 우리 일반 사인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행정청에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양자를 다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은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용도적 용도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한번 쫙 보겠습니다.